대한민국에서 또 한 명의 올타임급 괴물이 탄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통산 100호 금메달리스트,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하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전세계 사격 역사상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인 2007년생 반효진 선수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최연소 기록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양궁에서 싹 다 나왔습니다.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양궁 여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였던 서양순 선수가 만 17세 1개월, 직전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재덕 선수가 만 17세 3개월. 하지만 반효진 선수는 그보다도 어리고 양궁이 아니라 사격 분야에서 이런 인재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처럼 반효진 선수가 최연소 기록으로 세계 올림픽 사격의 역사를 바꿨다는 점에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반효진 선수의 과거 이력이 공개되자 해외 레전드들 뿐만 아니라 해설진들까지 무슨 이런 괴물이 다 있냐고 정적 사태가 흐르며 심상치 않은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금빛 레이스가 순항하며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회 5일차인 30일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종합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회 첫 번째 금메달 주인공인 펜싱 남자 사브르에 출전한 오상욱입니다. 그는 지난 28일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로써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 우승까지 차지하며 개인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전통의 효자 종목 양궁의 금메달 사냥도 순항 중인데요. 임시연, 남수연, 전은영으로 구성된 양궁 여자 대표팀은 28일 열린 양궁 리커브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시상대 맨 위에 올랐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단체전 10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양궁 연맹도 짧지만 강렬한 한국의 10연패를 축하했는데, 1988년 이래 저 종목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국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양궁 대표팀도 여자 대표팀의 기세를 이어갔는데요. 김우진과 김재덕, 이우석이 팀을 이룬 대표팀은 30일 남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홈팀 프랑스를 꺾고 단체전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금메달을 노려볼 만한 종목은 여자 양궁, 남자 양궁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여자 배드민턴, 여자 골프 등이 있는데요. 물론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태권도는 지난 도쿄 대회에서 금메달을 가져오는데 실패했고,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노골드는 처음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외신에서도 말도 안 된다는 평가를 받으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금메달리스트는 다름 아닌 반효진 선수인데요. 반효진 선수는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10m 공기소총 예선에서 634.5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9일 결승에서 총점 251.8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슈소프로 향했고, 대망의 슈도프에서 10.4점을 쏴 먼저 10.3점을 쏜 황희팅을 단 0.1점 차로 제치고 감격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반효진 선수는 평소에 루틴 삼아 오늘의 운세를 즐겨서 챙겨본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당일의 운세는 세상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효진 선수는 엽기적인 과거 이력이 있는데, 중학생 때 절친의 권유로 사격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사격을 한 게 아니라 친구 권유로 사격부에 들어가서 단 2달 만에 지역대회 1등을 했고, 그리고 총 잡은 지 3년 만에 태극마크 달고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3년 전 도쿄올림픽 보고 사격 입문, 바로 다음인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이라는 업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해외 레전드 해설진들도 경악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반효진 선수가 출전했던 10m 공기소총의 관역을 보면 이게 얼마나 재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저 가운데에 살짝 점 찍혀 있는 데가 10점이고 그 안을 구등분해서 딱 점 가운데 맞으면 10.9점입니다. 10m 사격이라 해서 가까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 눈 감고 쏘는 수준의 관역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재능의 영역인 것이죠. 반효진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2020년까지는 다름 아닌 태권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파리 현지 해설진들은 한국에서 괴물 소녀가 나왔다는 표현을 쓰며 극찬을 했고, 외신은 반효진은 천일 만에 세계 최고가 됐다. 그의 경쟁자인 황희팅은 2년 전부터 공기소총 대회를 싹쓸이하고 있었다. 황희팅 입장에서 총을 잡은 지 3년밖에 안 된 반효진에게 금메달을 뺏긴 것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반효진 선수에게 놀라운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재능의 영역이란 건 정말 대단하다. 황희팅도 2006년생이라 매우 어린데 반효진은 그보다 더 어린 2007년생이다. 결국 이런 영역은 누가 더 재능이 뛰어나냐로 결정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의 재능보다 더 높이 가는 건 불가능하다. 제대로 발견했다. 경험을 쌓아야 하는 시기에 3년 만에 금메달이라니 이런 건 본 적도 없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두 차례 올림픽에서 부진했던 한국 사격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반등했고 사격이 효자 종목으로 돌아왔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큰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한축구협회와 비교되는 대한사격연맹의 혁신적인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대한축구협회는 배우기를 바랍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 대한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시스템부터 뜯어고쳤습니다. 이전까지는 본선만 5차례 진행했습니다. 선수들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점수들을 합산해 우위를 가렸습니다. 이번에는 본선 뒤 한 명씩 탈락하는 녹다운 방식의 결선도 치렀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느낄 법한 긴장감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높은 점수보다 어떤 점수를 만드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한 결과입니다. 사격은 본선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도 결선에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위기관리까지 겸비해야 메달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대한사격연맹은 이를 고려해 종목별로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각 소속 코치들의 의견을 두루 취합하고 결승 점수를 선발전에 반영할 적정선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연성을 발휘해서 대표팀 감독에게 선발 조합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공정 시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달에 근접하려면 감독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여 제안을 풀었습니다. 실제로 대표팀은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 이틀을 앞두고 박하준과 반효진에서 박하준과 금지연으로 조합을 바꿔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선수들이 현지 사격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4월 지도자 3명을 샤토로 슈팅센터에 파견했습니다. 구조, 환경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가상현실 기술 등을 접목해 훈련장을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했습니다. 장갑석 총감독은 다소 험난하게 분위기를 꾸며 어려운 조건도 이겨내도록 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지원의 선수들은 위기감을 인식하고 훈련에 전념해왔습니다.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초반에 좋은 성적이 나오다 보니 다른 선수들도 흐름에 편승한 듯하다. 런던 올림픽 때와 흡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도 그렇고 대한사격연맹도 그렇고 정말 대한축구협회와는 차원이 다른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축구협회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득실거려서 대한민국 축구의 황금기를 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제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체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